유시민. 어떻게 살 것인가? 1장. 어떻게 살 것인가? 소제목입니다. 마음 가는 대로 살자. 나는 노는 게 좋다. 일도 좋지만 노는 건 더 좋다. 그렇다고 해서 맘껏 놀며 산 건 아니다. 하지만 내가 일보다 노는 걸 더 좋아하는 건 분명하다. 도통 놀 줄 모르고 오로지 일만 하는 사람도 덜어는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사람이다. 희망 제작소와 아름다운 재단, 실무자들 사이에서 박원순은 악명이 높았다. 보고서를 읽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새벽 2시에도 불쑥 전화를 해서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일중독증이라는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런데 도무지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과로사가 희망사항이라며 오히려 그 병을 자랑한다. 그는 전임자들이 황당한 토목건설 사업을 벌여 빚더미에 올려놓은 서울시 재정을 바로잡고 쪽방거주자와 독거노인, 청소노동자, 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오늘도 쉼없이 일하고 있다. 서울 시민에게는 딱 좋은 시장이다. 존경할 만한 박원순의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지는 않다. 일하는 보람이야 틀림없이 있겠지만 도통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다. 모든 사람이 박원순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일은 누구나 한다.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돈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다. 먹고 살고 아이들을 키우고 부모님을 잘 모시고 노후 대비를 하고 그리고 여유가 있다면 재미있게 노는 게 목적이다. 그렇게 하려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만약 돈벌이가 되는 그 일이 즐겁기까지 하다면 금상첨화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프로라고 한다. 그 일이 무엇이든 상관없다. 교사, 공무원, 회사원, 엔지니어, 요리사, 헤어 디자이너, 물리치료사, 피겨 스케이팅 선수, 가수, 건축가, 화가, 소설가, 의사, 세일즈맨, 골프 선수 등 무슨 직업이든 좋아서 그 일을 하면 그 사람이 바로 프로다. 진정한 프로가 되는 것. 이것이 삶의 행복과 인생의 성공을 절반 결정한다. 그런 점에서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일이 아니라 놀이를 앞자리에 두어야 한다. 일이 먼저가 아니다. 놀이가 먼저다. 무엇이든 놀이로 삼을 수 있다. 사람이 즐기는 놀이에는 한계가 없다. 그 중에서 으뜸은 음악이 아닐까 싶다.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음악을 즐기며 산다.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듣는다. 스스로 악기를 연주하고 남이 하는 연주를 감상한다. 청각 장애를 가진 분들은 빛과 촉감의 어울림에서 음악이 주는 즐거움과 비슷한 것을 느낄지도 모르겠다. 나도 음악을 즐긴다. 그런데 제대로 할 줄 아는 것이 없다.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한다. 연주할 줄 아는 악기가 하나도 없다. 악보를 보면서 불러도 박자와 음정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다. 변성기가 오기 전부터 내 목소리는 이미 고음 불가 상태였다. 리듬감도 없다. 원래부터 그렇게 타고났으니 원망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학창시절 음악 시간이 괴로웠던 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괴로운 게 꼭 해로운 건 아니다. 나는 학교 음악실에서 존재를 감추고 넘사벽과 더불어 사는 요령을 배웠다. 어디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 공부인가? 함부로 나서다가 민폐를 끼치거나 비웃음을 살 수 있는 상황에서는 남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무대 뒤편 어두운 곳에 조용히 머무는 게 좋다. 이런 요령을 터득하는 것도 중요한 인생 공부라고 생각한다. 노래와 연주를 하지 못하니 즐기는 능력이라고 신통할 리 없다. 나는 서양 클래식과 국악은 물론이요. 대중음악조차 장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 내게 음악은 들어서 아주 좋은 것과 그냥 좋은 것, 오직 두 종류뿐이다. 작곡가, 가수, 연주자, 밴드, 걸그룹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매우 적다. 뭐든 무능해서 좋을 건 없지만 음악은 특히 그런 것 같다. 우리는 수천 년 전부터 춤 잘 추고 노래 잘 부르기로 알려진 소키가무 동이족의 후예들이다. 대한민국에서 음악적 무능은 일종의 사회적 장애로 간주된다. 민족성 또는 문화유전자가 있기는 있는 것 같다.
여자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은 우리 활도 아닌 서양화를 들고 올림픽에 나가 7번이나 연속으로 단체전 금메달을 땄다. 싸이는 유튜브에 올린 뮤직비디오 하나로 지구 가수가 되었다. 노래방, 노래 연습장, 노래주점, 가요주점, 노래뱅크 등 그 이름이 무엇이든 노래 부르며 노는 곳이 온 나라에 이렇게 꽉 깔린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이다. 노래 천국에서 음치로 사는 아픔을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노래방에 가지 않고는 도무지 인간관계를 가꾸기 어려운 우리네 생활 양식이 음치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문화적 억압이 된다는 사실도 모를 것이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불평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노래방에 가면 탬버린이라도 열심히 흔들어야 한다. 노래를 못하면 동정이라도 받지만 노래방 분위기를 깨면 용서받지 못할 범죄자로 지탄받는다. 그런데 이런 내가 좀 아는 밴드가 하나 있다. 크라잉넛이다. 개인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대중음악 소비자로서 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크라잉넛은 대한민국 록계를 말달려온 펑크록의 최강자를 자처한다. 이렇게 오만방자한 공식 프로필을 다른 데서는 본 적이 없다. 그냥 강자도 아니고 최강자라니. 로악이란 시끄러운 밴드와 목소리 탁한 가수가 제멋대로 뛰어다니며 몸을 비틀고 머리를 돌리고 소리를 마구 질러대는 장르다. 나는 그렇게 이해한다. 그런데 록 앞에 펑크가 붙었다. 이건 또 뭐지? 지식 검색을 열심히 했지만 딱 와닿는 대답을 얻지는 못했다. 크라잉넛이하는 유난히 시끄러운 록이 펑크록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기로 했다. 밴드 이름도 좀 그렇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호두가 온다는 말인가. 크라잉넛 멤버들은 대중이 좋아하는 음악이 아니라 자기네가 하고 싶은 음악을 했다. 그렇게 하면 돈이 잘 벌리지 않는다. 어느 날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버스비를 탈탈 털어 호두 과자로 끼니를 때우며 집으로 가던 중 크라잉넛이라는 밴드 이름을 생각해냈다고 한다. 알고 보니 호두가 운 게 아니었다. 스스로를 땅콩이라고 부르는 멤버들이 운 것이다. 호두 과자로 허기를 달래고 집까지 걸어가야 하는 신세가 서러워서. 인디밴드 크라잉넛은 진정한 프로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하고 싶은 일을 제멋대로 하면서 돈도 번다. 그래서 자기네가 행복하다고 침을 튀기며 자랑한다. 음악에 대해서는 뭣도 모르는 내가 이 밴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사실 노래가 아니라 책 때문이었다. 저 하고 싶은 대로 악기를 연주하고 저 좋아하는 노래를 자기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불러대는 크라잉넛은 나름의 인생 철학을 담은 책을 냈다.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거창한 제목에 좋아한다면 부딪혀, 까짓거 부딪혀 라는 부제가 딸려 있다. 나는 이 책을 낸 크라잉넛이 어떤 밴드인지 살펴보다가 말 달리자가 그들이 부른 노래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하도 유명한 노래라서 들어는 보았지만 그걸 부른 밴드가 크라잉넛인지 예전에는 몰랐다. 돌이켜보면 1998년 대한민국의 여름은 여름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IMF 외환 위기가 몰고 온 기업 파산과 대량 실업의 공포에 얼어붙어 있었다. 눈앞에 닥친 고통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숨도 마음 놓고 쉬지 못했다. 바로 그때 크라잉넛이 소리를 질렀다. 닥쳐, 닥쳐, 닥치고 내 말 들어. 그렇게 외치면서 신나게 말 달렸다. 돈이 없어서 호두 과자로 배를 채우고 울면서 집에 갔던 이 청년들은 왜 주눅들지 않았을까? 아마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 나름의 답을 가지고 있었던 덕분일 것이다. 이제 막 중학생이 된 우리 집 꼬마의 노래방 애창곡 중 하나가 크라잉넛의 룩셈부르크인데 나는 사실 그들의 노래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너무 시끄러워서 좋아하기가 어렵다. 섭섭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 노래로 말하자면 나는 송창식, 심수봉, 조용필, 김추자, 이선희, 강산의 말로 조관우를 좋아한다. 하지만 인간적인 면에서는 세상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살아가는 크라잉넛 멤버들을 무척 좋아한다. 어떻게 살 것인가? 크라잉넛은 자기네 생각을 이야기했다. 좋아한다면 부딪혀. 까짓거 부딪혀.
훌륭한 대답이다. 그들은 자기네가 좋아하는 펑크록 음악을 들고 세상과 부딪혀 나름 성공했다. 인생에서 성공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소신껏 인생을 사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산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다. 성공이라고 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좋아하는 일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포기하고 산다면 그 인생은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없다. 뜨기 전에 크라잉넛 멤버들은 시멘트 벽에 레커로 마구 그린 그림이 있는 드럭이라는 지저분한 술집에 죽치고 살았다. 바닥에 침을 퇴퇴 뱉으면서 사이다와 소주를 섞고 크림을 얹은 괴상한 칵테일을 마셨다. 심심하면 구석에 쌓인 빈 맥주캔 더미에 다이빙을 했고 주인이 자리를 비운 때 손님이 오면 홀 서빙도 했다. 그렇게 살면서도 행복했다. 늙어서도 그렇게 샤우팅과 헤드뱅잉을 하면서 살고 싶다고 말한다. 자기네가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노라고 큰소리친다. 어디 크라잉 너뿐이겠는가. 지금도 홍대 앞 클럽에서는 수많은 크라잉넛들이 저마다의 음악을 들고 온몸으로 세상과 부딪히고 있다. 어떤 밴드는 언젠가 한 번쯤 대중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것이다. 어떤 밴드는 끝내 대중과 소통하지 못한 채 쓸쓸한 최후를 맞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인디밴드는 계속 생겨날 것이고 그들이 세상과 부딪히는 시끄러운 소리도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이 부럽다. 노래를 좋아하는 만큼 잘할 수만 있다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노래만 그런 게 아니다. 무엇이든 좋아하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나는 그것이 품위 있는 인생, 존엄한 삶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크라잉넛 멤버 가운데 키보드를 치는 김인수 씨가 1974년생이다. 나머지 넷은 두세 살 젊은 초등학생 때부터 얽혀 살아온 동네 친구들이다. 20살 무렵에 밴드를 결성했던 그들은 마흔을 바라보는 지금도 여전히 펑크록을 들고 세상과 부딪히고 있다. 그들이 처음 밴드를 만들었던 그 나이에 나는 무엇을 했던가? 돌아보니 나도 그때 세상과 나름 격렬하게 부딪혔다. 바람이 불면 사물이 각자 다른 소리를 내는 것처럼 사람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세상과 부딪혀 제각기 색깔이 다른 삶을 산다. 그 나이에 나는 아무도 요청하지 않은 구국의 결단을 제멋대로 내려 대통령 자리를 도적질한 개성 있는 외모를 가진 무식한 장군한테 대들었다가 크게 혼이 나는 중이었다. 나는 22살, 대학 3학년생이었던 1980년 5월 17일 자정 가까운 시각, 학교에서 붙잡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로 끌려갔다. 맡은 직책이 총학생회 대의원회 의장이라 검거 대상자 명단에 일찌감치 올라있던 터였다.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등 육사 11기 정치군인들은 1979년 12월 12일 밤 군사반란을 일으켜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후 비어있던 권력의 중심으로 진입했다. 보안사령관이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이었던 전두환은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지도부를 체포하고 군권을 장악한 다음 중앙정보부장 자리까지 독차지해버렸다. 다음 수순은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자를 몰아내고 정권을 빼앗는 것이었다. 대학생들은 5월 13일부터 서울 시내 전역에서 거리 시위를 벌인 다음 5월 15일 저녁 서울역 광장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퇴진과 즉각적인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전국의 대학생 대표들은 휴교령이 내릴 경우 일제히 가두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하고 집회 해산을 결정했다. 이 결정은 나중 서울역 회군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5월 17일 오후 이화여대에서 향후 행동 방침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대학생 대표자 회의가 열렸다. 계엄사령부는 여기에 경찰 병력을 전격 투입해 수십 명을 체포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심재철의 체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었다. 나는 도청되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총학생회장실 전화기를 들고 전국의 대학 학생회의 상황을 전파하느라 바빴다. 밤이 제법 깊었을 때 요사이 역사학자로서 현대사 관련 글을 많이 쓰는 한홍구가 와서 곧 계엄군이 들어올 것 같으니 그만 나가자고 했다. 다 도망가서
텅 빈 학교를 계엄군에 넘겨주기는 좀 그렇다. 그렇게 말하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친구의 등을 떠밀어 내보냈다. 마지막 받은 전화는 공주사대에서 온 것이었다. 그 전화를 끊기 직전 건장한 남자들이 문을 박차고 들이닥쳤다. 2단 옆차기를 맞고 쓰러져 목이 졸리고 허벅지를 밟혔다. 이마에 닿는 권총 총구가 서늘했다. 그때서야 후회했다. 이런, 일단 도망치고 볼 것을. 하느님 백보다 더 좋은 게 36개라고 한 선배들의 말이 옳았어. 곧바로 계엄사령부 수사본부 산하 경찰청 특수수사대로 끌려가 그곳에서 2달을 보냈다. 서울 관악경찰서, 수도군단 계엄보통군법회에 안양교도소를 거쳐 논산훈련소와 강원도 화천의 백암산 소총중대, 철책선 소초, 서울 서빙고 보안사령부 대공분실까지 2번은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곳들을 전전했다. 크게 다치거나 죽지 않은 것은 때로 비겁하게 처신한 덕분이었다. 그때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용감하게 행동했던 사람들은 광주의 전라남도 도청에서 목숨을 잃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을 총으로 쏘아 죽이고 다치게 했던 그 무식한 장군은 7년 동안 대통령을 한 후 살아있는 기적이 되었다. 그는 내란과 살인, 부정부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감옥에 갔다 왔고 가진 재산이 29만 1,000원뿐이며 돈벌이를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골프와 양주 파티, 해외여행을 즐기면서 산다. 자기만의 멋진 신세계를 창조한 것이다. 나는 크라잉넛 멤버들이 나보다 훨씬 훌륭하게 살았다고 생각한다. 오해하지 마시라. 펑크록 밴드 멤버가 대학 총학생회 간부보다 더 훌륭하다는 게 아니다. 펑크록 공연이 민주화 투쟁보다 아름답다는 이야기도 아니다. 빈 맥주캔 더미에 다이빙을 하는 게 교도소 0.7평 독방에서 혼자 요가를 하는 것보다 숭고할 리도 없다. 문제는 무슨 일을 했느냐가 아니다. 왜, 어떤 생각으로 그 일을 했는지가 중요하다. 크라잉넛 멤버들은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스스로 설계했고 그 삶을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살았다. 공연을 하면 행복했기에 대학을 가지 않거나 대학 공부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노래와 연주에 열정을 쏟아부었다.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시민운동을 한 청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 스스로 인생을 설계하지도 않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지도 못했다. 마음 가는 대로 살지 못했다. 죽을 때까지 이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다. 크라잉넛 멤버들은 대중의 사랑을 받기 전까지 많은 서러움을 겪었다. 시끄러운 록 음악을 들고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하는 자녀들을 마음 놓고 지켜보는 부모는 드물다. 좋은 대학, 사가 딸린 전문직 자격증, 연봉이 높은 대기업, 이런 것을 성공이라 믿으면서 열심히 스펙을 쌓던 이들은 크라잉넛 멤버들을 배짱이로 여겼을지 모른다. 그러나 크라잉넛 멤버들은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을 물질이나 지위, 사회 통념이나 타인의 시선, 어떤 이념이나 명분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두었다. 마음이 내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면서 행복한 삶을 스스로 설계했다. 그리고 그 삶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밀고 나갔다. 주눅 들지 않고 세상과 부딪혔다. 인생이 성공했으며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계속 그렇게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고 싶다고 한다. 그들은 좋아하는 놀이를 직업으로 삼았다. 이것만으로도 절반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그들의 인생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일과 놀이가 인생의 절반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사랑과 연대라고 나는 믿는다. 나는 크라잉넛 멤버들이 이 나머지 절반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절반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다. 나는 크라잉넛의 책을 읽으면서 인생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그들에게 크게 빚졌다고 생각한다. 그 빚을 갚고 싶다. 그래서 그들도 이 책을 읽기를 바란다. 인생의 나머지 절반도 소신대로 하기를 기대한다.